현재 유럽 각국과 인도 정부가 기존에 도입해왔던 독일제 방산 제품을 멀리하고 한국제 방산 제품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나서면서 독일 기업들이 상당히 경악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 정부가 기존에 독일과 추진하려던 잠수함 공동 건조 프로젝트를 파기하고 한국제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인도 매체의 특집 뉴스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덩달아 유럽 각국에서도 한국으로부터 방산무기를 도입한 덕분에 한바구음이 끊이질 않는 폴란드의 행보를 따라가기 위해 연일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도의 유력 매체인 뉴스나인은 인도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한국 잠수함이 채택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의 최신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인도에 판매하겠다는 한국 측의 제안을 인도 정부가 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인도 정부의 이 같은 검토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유력시 되어 왔던 독일 잠수함 채택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독일 총리는 6조 8천억 규모로 이뤄질 인도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수주받기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인도를 공식 방문해 인도 총리와 직접 정상회담을 가질 정도로 각별한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은 이 과정에서 6척의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합작 투자를 포함해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도 정부가 최근 들어 독일과의 잠수함 협력 사업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독일 기업들이 그동안 유럽에서 보여왔던 실망스러운 모습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는 당장 레오파르트 전차를 생산하는 독일의 방산기업인 KMW만 하더라도 안보 위기로 인해 전력 강화가 시급한 유럽 각국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납품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기일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수년째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유럽의 상황을 지켜본 인도 정부 또한 독일 기업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였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독일이 인도의 잠수함 인수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75I를 완료하려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장보고함은 전투관리 시스템과 화력을 비롯해 수중음파 탐지 능력 면에서 전작에 발전된 버전이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공동 개발한 장보고함은 디젤 전기 추진 공격용 잠수함이다. 한국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신형 장보고급 잠수함의 용골이 2023년 3월 30일에 부설되었다. 뒤이어 인도 매체는 인도에 제안된 신형 장보고함 모델은 이전의 도산한 창호함보다 설계와 무장을 비롯해 자동화 측면에서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신형 장보고함에는 수직 발사기를 추가로 탑재하는 것과 함께 보다 고도화된 전투관리 시스템과 수중음파 탐지기가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인도에 제안된 한국의 장보고 잠수함은 앞서 설명한 것 말고도 특별한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는 만큼 인도 정부가 이를 마다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장보고함은 현무미사일의 파생형으로 알려진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가혹한 전황 속에서도 대량으로 탑재할 수 있는 첨단 기능을 갖췄다. 배치2 설계에 따르면 잠수함은 길이와 폭이 각각 89m와 9.6m에 달하며 배수량은 약 3,600톤에 이른다. 또한 인도 매체는 한국에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될 장보고함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됨으로써 더 긴 내구성과 기대 수명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최대 속도 역시도 20노트에 이를 만큼 빠른 기동성을 자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잠수함들은 대기 중 산소에 접근하지 않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기독립 추진 기술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물속에 머물 수 있다. 따라서 인도 매체는 현재 인도 정부가 한국 기업의 이 같은 새로운 제안에 발맞춰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의 이 같은 상황에 더해 최근 유럽 각국에서도 한국을 통해 전투기를 도입한 폴란드를 따라 배우자며 연일 뜨거운 반응이 쏟아지면서 그동안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통해 유럽의 전투기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독일과 영국 기업들이 크게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유럽의 군사항공 매체인 에이비에이셔니스트는 한국으로부터 FA-50 경전투기를 도입했던 폴란드 정부가 이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 사업에도 뛰어들 기세를 보이고 있다며 오늘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엄청난 안보 위기에 직면한 유럽 각국도 폴란드 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필사적으로 따라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지난 4월 21일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중급유 키트가 장착된 새로운 FA-50 경전투기 사진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새로운 FA-50 경전투기 모델은 폴란드를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FA-50PL이라는 이름으로 제작됐고 오는 2023년 말까지 12대의 초도 물량이 폴란드에 제공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36대의 FA-50 경전투기가 추가로 폴란드에 보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럽의 군사항공 매체인 에이비에이셔니스트는 폴란드에서 한국으로부터 인도받게 될 FA-50기종은 빠른 생산력은 물론이고 남다른 전투 능력까지 겸비함으로써 일찍이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큰 호평을 받아왔었다고 극찬했습니다. FA-50PL의 기능에는 스나이퍼 ATP-4와 AIM-120 밤남 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해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와 앞서 언급한 공중급류 시스템 키트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그 및 드로그 유형의 시스템은 연료 전달 속도가 느리지만 버디 투 버디의 급유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특히 주목할 만하다. 폴란드 정부는 F-16과 같은 다른 서방 후보들에 비해 훨씬 빠른 인도 일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FA-50에 조달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한국항공우주 산업은 빠른 인도를 약속했고 따라서 FA-50의 첫 번째 물량은 올해 8월에 인도될 예정이다. 뒤이어 유럽 군사항공 매체인 에이비에이셔니스트는 수준 높은 품질과 재빠른 인도를 앞세운 한국의 방위산업에 크게 매료된 폴란드 정부가 이제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KF-21 개발 프로젝트에도 노골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KF-21 개발비 지금 연기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가 KF-21 개발 참여에 관심을 보였다. 현재 KF-X 프로그램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합작 투자로 진행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48대의 전투기 제작을 허가받는 대가로 65억 달러의 개발비 중 20%를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지급을 중단했고 2022년 11월에 다시 지급을 재개했다. 그 나라는 프로젝트 분담 비용 중 약 6억 달러의 미지급 비용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 정부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KF-X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 실제로 이 매체는 폴란드의 국영방산기업인 PGG의 회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전투기 생산시설을 방문했을 때에도 이 같은 의지를 강렬하게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KF-21에 부착된 인도네시아 국기를 보고 마치 폴란드 국기가 거꾸로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를 제대로 부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진담 섞인 농담을 건넸다는 것입니다. 이 농담에 이어 PGG의 회장은 2026년에 KF-X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다. 개발 일정에 따르면 이 시점은 항공기가 생산에 들어가고 블록2 개발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도하는 KF-X 사업은 3가지 개별 업그레이드 패키지로 진행되는데 초기 모델인 블록0는 한국 공군의 조달 이전의 프로토타입으로 개발될 예정이고 블록1은 제한된 공대지 공격 및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를 포함해 공대공에 초점을 맞춘 프로토타입 테스트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구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2026년에 시작될 블록2 개발은 AESA 레이더 및 완전한 공대공 및 공대지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팩 업그레이드와 같은 기능을 포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한국의 방산기업들은 반드시 목표한 일정에 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제품을 만들어내는 만큼 이를 이미 간파한 폴란드 정부가 KF-21 사업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눈독을 들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이 매체는 여러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독일과 미국 방산기업들의 비상식적인 태만으로 인해 제일정에 맞춰 방산무기를 들이지 못했던 사실을 비춰봤을 때 폴란드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유럽 각국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유럽 매체의 이 같은 특집 보도는 자신의 기술적 우위를 앞세워 상대방에게 갖은 만용을 부리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한 기술 혁신에 나서고 또한 이와 더불어 함께 발전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전략을 취해왔던 우리 기업들의 빛나는 저력이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큰 환호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